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오후 2시 41분.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회가 조용하죠. 코로나 확진자 수 10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만에 연휴를 좀 조용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건강은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 어떤 종목 매매를 해볼까,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참여를 해볼까, 이렇게 조금은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일요일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조금 있다 아마 발표를 할 텐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본 결과 가장 많이 좀 이슈가 되는 쪽이 일단 윤석열 관련주, 그러니까 어떻게 좀 움직일 것인가,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일까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배당락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매수를 해야지 매수한 종목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거고, 29일이죠. 화요일부터는 다시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일 겁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을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도 움직이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라 그래서 배당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존에 샀던 주식들을 팔게 돼요. 그럼 IT 쪽이 꼭은 아니지만 일부 눌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경험적으로 28일 이후에 마지막 거래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1월 10일경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항상 움직였는데 어떤 종목이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 주제를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메모장을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요. 윤석열 관련주 정리라 그래가지고 좀 미리 써놨어요. 이게 관련주 포함을 해서 테마성 인물 관련주들의 경우는 개별 기업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좀 빼야 될 것 같을 경우는 지금 시즌에서는 재무제표상 적자 상태가 3년 이상 된 종목은 제외를 해야 돼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가 되거나 그런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가 빨간 것들, 재무제표 열어봐서 빨간 게 많은 것들은 좀 빼도록 하고요. 기술적으로 차트상 상승 추세, 이거 쓰다 말았네요. 있는 종목 뽑아야 되고, 시가총액은 몇백억짜리 너무 작은 것도 안 되고요. 500억에서 1500억 사이가 용이합니다. 왜냐면 이게 매수세가 몰릴 때는 빠르게 몰리기 때문에 너무 큰 것들은 잘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에 있는 시가총액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 거고, 기존에 제가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덕성, 제일테크니스, 그리고 서현탄메탈, 서현, 영흥, 진도, 모베이스 정도가 기존의 윤석열 관련주 정도로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 지금 덕성부터 볼 텐데요. 거의 모양이 비슷할 텐데 일단 10월 달에서 11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크게 상승을 나오다가 이때 이슈가 있었죠. 좀 자세히 볼게요. 나오다가 지금은 좀 쉬었어요. 쉬었고요. 5일선과 21선이 데드죠, 데드. 데드 크로스라 그래서 5일선 밑에 21선이 들어가야지 골드 크로스라 얘기하는데, 이건 단기적으로는 데드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걸리긴 마련입니다, 가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가 난 종목들, 5일선이 돌려져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종목으로 서현탄메탈 좀 보면은요, 얘도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 치고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얘도 지금 데드가 나오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한 2, 3일만 지나면 골드로 바뀌어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평선의 의미 자체는 5일 이평선은 5일선의 주가평균이고 21선은 20일의 주가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3일에 4일 정도 지나면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골드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현탄메탈, 그리고 서현,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과 조금 틀려요. 틀린 게, 다른 종목들은 서현탄메탈 같은 경우는 위치가 높거든요. 편하게
직선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추세상으로 여기를 복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루면서 왔다가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점을 딛고서 올라간다는 의미죠. 저점을.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좋아요. 매매할 때는.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서현보다는, 우리 서현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좀 제가 애착이 가는 종목이긴 한데, 어찌됐든 얘네 같은 경우는 오르다가 조금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할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세게 솟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일테크노스,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을 이어봤더니 일단 저점을 좀 하회를 했거든요. 그죠? 하회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탄력이 덜하다 이거예요. 덜하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아마 제가 관련주들 중에서 덕성, 서현탐, 서현, 영흥 볼까요? 영흥. 영흥 같은 경우도 누워있죠. 그죠? 누워있기 때문에 오르다가 여기서 부딪혀요. 오르다가 부딪힙니다. 그리고 진도, 얘도 지금 오르다가 부딪힐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내용은 다 빼야 됩니다. 인물 관련주들은 내용을 다 빼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서현탄 메탈이, 깨끗하게 볼게요. 서현탄 메탈이 가장 추세는 좋아 보인다. 그리고 거래량도 실려 있고 들어올 때 한 번씩은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 관련주, 인물 관련주는 매매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객들의 자산을 매매해드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물리면 한 5%, 10%씩 한 방에 물려버리죠. 그죠? 그 물려버리는 상황이 왔을 때는 뭘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단타를 해도 수익은 높긴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좀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거예요.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는데, 최근에 레포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상상인증권의 하태기 연구원이 좀 쓴 내용인데, 대형 제약주 중심으로 보기 드문 동반 급등이 나왔다. 역사적 신고가 수준이 나왔는데, 연말을 앞두고 대형 제약, 다 코로나 치료제 이슈였죠. 그죠? 종근당, 유한낭에 이렇게 안 움직였던 대형 제약 경험적으로 잘 안 움직였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고, 물론 이때는 또 빠졌어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하면 안 돼요. 대형 제약은 지금 X 지금 하면 안 돼요. 추세 꺾여가지고 하면 안 되고, 종근당 그나마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였죠? 유한양에, 그죠? 그나마 제일 아름다운 게 유한양이 제일 낫네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이 진짜 안 움직였었는데 급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더디었던 보령제약이나 동국제약, 한독 등의 중형제약들도 상승 대열에 가세를 했다. 그러면 시장이 코로나 치료제 이슈 때문에도 오르긴 했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 더 쏠린다면은 뭐가 해볼만 한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용을 보면 상위 제약사 시총 3에서 5조 원 수준,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이 제약주의 급등세로 나타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지 올라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좀 뛸까, 제약바이오 쪽 볼까 하면은, 그래서 이런 쪽이 움직였다 이거죠. 지금 주요 상액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3에서 5조 원까지 상승을 했고, 자리바뀜도 나타냈다. 물론 시가총액 보면은 셀트리온, 삼바 난리도 아니죠. 그죠? SK바이오팜도 올해 한 하반기에 많이 올랐었고요. 지금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SK바이오팜은. SK바이오팜은 아마 요거 예상 좀 말씀드릴게요. 언제부터 움직일 거냐면,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6개월 걸리거든요. 크게 좀 깨끗하게 볼게요. 상승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SK마이오팜 같은 진짜로 큰 대어였죠. 지금 모양이 이래요. 이 수준일 거예요. 근데 아마도 얘는 2월 이유는 7, 8, 9, 10, 11, 12, 1 그러면은 8월달이가 치고요. 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그럼 1월에서 2월 정도 시점부터 움직여요. 이유는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뭐가 나타나냐면 기관들의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락업이 뭐냐면요. 쓸게요. 락업이 뭐냐면 그리고 펀드 공모주 펀드 이런 공모주 펀드들이 물량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좀 지난 시점부터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 보면은 그래서 아마 SK마이오팜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답답할 텐데 한 1월에서 2월 정도부터는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는요. 그때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얘는 물량 오버행 이슈라 그래서 물량이 나올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덜 갑니다. 지금 차트가 이런 거 보면은 말 다 해줘, 그죠?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답답한 상황이고요. 다시 내용을 봤을 때, 바이오팜도 했고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제약주 급등과 기업 가치 간의 갭이 존재한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 땡겼다. 라는 부분이고, 제약주 상승은 수급 측면 찾아야 할 것 같다. 주력 매수 세력은 우리 개인 투자자죠. 시장 유동성은 많고 니즈를 충족시켜줄 성장주는 제한적이다. 이게 뭐 성장성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라든지 5G,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쪽인데 가장 성장성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이 맞겠죠.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 제약주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중단기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로 적은 놈, 그죠? 보면은 동국제약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죠. 한독, 보령제약, 종근당 등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여한야인 같은 경우는 얀센에서 레이저 티닙 상업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록십자라든지 엑스케미칼 요런 쪽 그러면은 관심 종목으로 취해야 될 종목은 동국제약, 한독, 보령제약, 종근당, 록십자, 엑스케미칼, 유한야행 정도로 일단 지금은 추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이 자료가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 막상 퍼가 되게 높은 놈들 있잖아요. 대웅제약, 한미약품 이런 좀 빼더라도 동국제약은 좀 싸요. 그죠? 그리고 한독도 싼 편이고 19배 정도. 그러면은 좀 부담이 적을 거. 종근당도 영업실적 큰폭 성장인데 퍼가 27배 정도. SK케미칼도 21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네요. 그렇게 올랐어도.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기관들이 잘 팔질 않습니다. 잘 올라가던 항상 기관들이 때려서 종목들이 좀 하락 반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사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금은 좀 우리가 추세를 잡고 좀 공부를 한다면은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일단 오늘 이것저것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내일부터 다시 또 장이 열리고 28, 29, 30 그러니까 다음 주는 3일 정도밖에 장이 열리질 않죠. 그죠? 3일 동안 매매 잘 하셔가지고 큰 수익 얻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내일 아침에 내일까지 제가 재택근무예요. 그래서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집에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말이라서 좀 면도도 안 하고 좀 그래가지고 얼굴을 안 열고 했어요. 내일은 좀 깔끔하게 얼굴도 열고 보여드리면서 좀 깔끔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